한번 하고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 자, 너희가 스스로 이게 풀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해서 이렇게 푸는데 시간을 일단 쓰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요거 있죠.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요거 완자 자료인데요. 완자 자료 일단 완벽하게 해놓고 내가 만든 문제들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113쪽부터 시작할까요? 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적용하되 까먹은 개념이 있으면 표시하고 다시 채우고 표시하고 채우고 하는 형식으로 갈게요. 자, 113쪽 채점합니다. 맨 위에 빈칸부터 1번 중력, 2번 클수록, 3번 자유 낙하, 4번 등속 직선, 5번 등 가속도, 6번 중력, 7번 생명.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 OXO, 2번에 기억 니은, 3번 OXX, 4번에 기억 중력, 니은 일정, 디귿 등 가속도. 자, 5번에 OOXO. 자, 등속 직선하고 등 가속도의 차이를 누가 질문했었거든요. 등 가속도, 등 가속도. 이거 뭐예요? 등, 같을 등, 같다. 가가 뭐야? 더해진다의 가예요. 더할 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 더해집니다 라고 생각해서 등가속도. 그러면 이게 점점점 빨라지는데 그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등속 직선은 뭐예요? 직선. 자, 우리가 물리 파트에서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충격하여 되돌아 나온다. 탄성력이 있다.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되돌아 나온다의 형태를 잡을 때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 물어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직선의 의미는 한쪽 방향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등속, 이거 뭐야? 같을 등, 속력. 같은 속도로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오케이, 일단 잡아놓고. 자, 넘어가서 114쪽 채점부터 하고 문제 풀어줄게요. 자, 1번에 3, 2에 3, 3에 1, 4에 1, 5에 4, 6에 2, 7에 5, 8에 4, 9에 2, 10에 4, 11에 3. 자, 12번 봅니다. 자, 4번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2초 때 속도는 9.8 곱하기 2 하니까 19.6이 나옵니다. 19.6. 자, 왜냐면 여기가 중력 가속도에 의한 값이에요.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값을 계속 초마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갑니다. 13번. 연직 운동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래요. 자, A는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쟤는 등가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유 낙하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 똑같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14번.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이에 공기가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자체도 이 중력이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대기에 이 공기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은 희박해진다. 자, 넘어가서 117쪽이요.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자기가 푼 데까지 채점해 두시고요. 틀린 거 고치고 질문할 거예요. 자, 121쪽 가겠습니다. 자, 안 풀려도 너무 당황하지 마. 내가 풀어줄게. 자, 1번 관성, 2번 질량, 3번 운동량,
4번 충격량, 5번 운동량의 변화량, 6번 반비례, 7번 충격력, 8번 길게. 자, 요 충격량이라는 값과 충격력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좀 헷갈려 하거든요. 충격량이랑 충격력의 관계는 뭐냐면요. 자, 충격량을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냈었죠. 이 충격력이에요. 충격량.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인데요. 델타 T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힘 있죠. 얘가 충격력이에요. 힘력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격량과 충격력의 차이를 구분할 때 충격량은 그 시간을 곱해준 거고 충격력은 거기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렇게 잡아두고 다시 들어갑니다. 자, 밑에 121쪽에 1번. 자, XXO. 2번에 4kg/m/s. 3번에 55XO. 4번에 60kg/m/s. 5번에 같다, 충격력, 시멘트 바닥. 6번에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자, 저기에 시멘트 바닥 푹신한 방석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충격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밑에 시멘트 바닥이 있고 방석이 놓여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값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똑같이 작용을 할 거야.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공 또는 뭐 계란을 받아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방석은 푹신하니까요. 얘가 야구공을 받는 야구 선수와 같아요. 얘가 계란을 딱 감싸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작아지는 거야? 힘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량의 값은 사실 똑같다라고 보고 힘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여기 잡으면 되겠죠? 자, 일단 뒤에 푼 친구들 채점합니다. 122쪽이요. 자, 1번에 2, 2에 1, 3에 2, 4에 3, 5에 4, 6에 4, 7에 5, 8에 3, 9에 4, 10에 10m/s, 11에 3, 12에 3, 13에 2, 14에 5. 그 다음 15번 보세요. 그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손의 부상을 줄이려면, 그치? 시간이 길어지면 되죠?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왜? 손을 뒤로 빼면 공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자, 16번은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을 곱한 값이죠. 그럼 충돌 시간이 더 짧은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큰 충격력을 받아서 깨졌다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25쪽이요. 자, 1번에 4, 2에 4, 3에 2, 4에 2.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채점하고 너희가 지금 틀린 거 먼저 한번 고쳐볼래?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풀이 첫 시간이니까요. 내가 문제 뭐 엄청 쉬운 거 빼고는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줘 볼게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면 113쪽 한번 열어볼까요? 113쪽. 자, 대신에 너희가 난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안 들어도 돼 싶은 문제나 번호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안 듣고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돼요. 다른 거 풀다가 내가 말하는 번호의 문제를 맞았더라도 한번 들어보거나 나갔다 오셔야 돼요.
자, 113쪽은요, 사실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고 있어서 내가 질문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일단 넘어갈 거거든요. 자, 113쪽에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3번에 3번. 오케이, 봅시다. 자,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중력이 작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 자, 이거 한번 봐봐. 나란하다의 의미가 뭘까?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위에서 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중력이 작용합니까? 아, 요거 뭐냐면, 자, 지금 내가 공을 던집니다. 자, 일정한 높이에서 공이 수평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죠. 자, 포물선 운동이 일어날 때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수평 방향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는 이라고 표현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자,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애초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내가 힘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던졌죠. 그럼 내가 힘의 방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중력에 의해서. 들어오세요.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과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방향이 나란하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얘는 오히려 직각입니다. 나란하지 않아. 나란하다의 의미는 이렇게 놓여야 나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일단 떨어졌죠. 일단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란한 방향의 중력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연직 방향, 직각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를 굳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 자유낙하 운동을 포물선 운동은 아니긴 한데요. 자유낙하 운동을 실제로 실험을 한 어떤 외국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사례에서 이걸 보여줬었는데 되게 이 영상이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되게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여줘볼게. 소리가 안 나요. 이 사람이 실제로 진공관을 만들었어요. 진공관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려면 엄청나게 커다란 구조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BBC에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 진공 상태에서 깃털이랑 볼링공 떨어뜨리는 거랑 실제 공기 저항이 있는 공기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다르게 다 나타나요.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요. 올라갑니다. 실제로 엄청 무거운 볼링공이에요.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우리가 공기 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쟤는 공기 저항을 따라서 탈랑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공 상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바깥밖에 안 작용하고 중력의 힘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여지죠, 확실히. 이게 그냥 눈으로 동시에 떨어지구나. 근데 이게 결국은 그냥 말로 배운 거랑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깐 보여주려고 그냥 풀어봤고. 내가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잖아. 학교에서 애들 보여줬던 건데. 자, 오케이. 일단 들어갑니다. 자, 113쪽에서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5번에 2번이야. 자, 5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력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건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게 정의거든요. 정의. 이 정의 그대로를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또는 인력에 의해 이렇게 표현해요. 서로 당기는 힘, 그렇지? 청력은 밀어내는 힘, 당기는 힘은 인력이죠. 그래서 달과 어딨냐? 그렇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닷물의 높이가 달라져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밀려 들어오고 낮아지면 빠져나간다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 그대로를 외워주시면 돼요. 자, 113쪽도 질문 있나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114쪽이에요. 자, 114쪽에 일단 1번부터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기 봅니다. 지표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표면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깝던 상관없어요. 중력의 값은 항상 작용한다.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으니까요. 걔 틀렸다 하고 내려갑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물체 A의 질량이 B보다 크다고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물체를 기준으로 물어보는 중력의 과정은 조금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세요. 자, 두 물체의 질량 M1, M2가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 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질량이 클수록 크고 가까울수록 큽니다. R이라고 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중력의 크기가 커지려면 질량이 커지면 가능하거든요. 일단 기억 맞습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내가 아까 가까울수록 커진다고 했잖아. 멀수록 작아진다. 맞는 말이죠. 자, 지금 A가 B에 작용하는 중력이 B가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큽니까? 물어봤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중력의 크기는 같다가 맞습니다.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인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 같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같고 대신 뭐가 반대인 거야?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표현. 방향이 반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를 기준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 지구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은 그 크기가 클수록 크다가 맞아. 근데 얘는 뭐냐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의 이제 뭐 중력,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라는 걸 물어보면 그 크기는 서로 같다가 되면 됩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A와 B가 사과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A의 질량은 B보다 큽니다. 자, 밑에 보면 무게는 A가 B보다 크다. 자, 무게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무게가 크려면 질량이 크면 가능한 거야. 그럼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자,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과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잘 봐야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가 맞아요.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사과는요, 떨어지자마자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디귿. 지면 위에 놓여있는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보다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큽니까? 물어봤어요.
자, 지면에 놓여있는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과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 같다라고 놓는 게 맞죠. 같은데 뭐가 반대인 거야? 방향이 반대이다. 잡아줄 거야. 방향이 반대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할게요. 4번 보세요. 자,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 기억. 공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공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얘가 받는 힘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놓은 손이잖아요. 저기서 만약에 힘을 줘서 눌렀다면 더 빨라질 거예요. 자,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집니까? 물어봤어요. 자, 중력의 값은요. 얘가 뭐 지면에 도달하던 아니면 뭐 어디 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자, 공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 이 중력이라는 값은 공의 운동 상태랑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렇지? 그렇게 연결. 자, 디귿 보세요. 공이 손을 떠난 순간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까? 자, 같아야 돼요. 왜? 중력의 방향은 언제나 지구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이라는 건 지구 중심을 향해 라고 하는 뜻을 가져거든요. 그래서 공이 손을 떠나간 순간이나 지면에 도달하거나 상관없이 전부 방향은 같다 들어갑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5번도 봅니다. 자, 쇠구슬 발사장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예요. 자, A는 자유낙하하고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 보세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각각 일정합니까? 그치? 중력이라고 하는 값은 날아가던 떨어지던 간에 똑같았어야 합니다. 그죠? 자, 니은 A와 B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 가속도는 서로 같습니까? 연직 방향으로 뭐가 작동해?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값이 같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얘가 포물선 운동을 해도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지점에 이게 찍힙니다. 점이. 똑같다고 보는 게 맞아요. 니은 맞죠? 디귿 보세요. B의 수평 방향 속도가 커지면 A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합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자,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도요. 언제나 쇠구슬에 떨어지는 그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동시에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6번 가겠습니다. 바둑판에서 수평 방향으로 튕겨진 바둑 아래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바둑판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동안 바둑 아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죠. 자, 얘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기억보세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얘는요, 수평 방향으로 튕겨진 바둑알은요, 연직 방향으로의 중력이 작용을 하죠.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는 일정한데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는 틀린 말이겠죠. 자, 리을. 연직 방향 가속도는 일정합니까? 자, 얘 보면요. 어디 보자. 그렇지. 바둑알이 공중에서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가 맞습니다. 자, 니은 맞죠? 지금 보세요.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나란하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나란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란하지 않아? 중력의 방향은 이제 연직 아래 방향이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나란하지 않다가 정답. 자, 7번.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0로 던지면서 같은 높이의 물체 B를 동시에 자유낙하시켰습니다. 자, A와 B가 모두 통과하는 위치를 점 P라고 할 때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자,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잡아놓고 동시에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P라는 점을 동시에 지나갈 것이다. 요거 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기억. A의 수평 방향 속도는 일정합니까? 그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B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 그 정의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맞고. 디귿. 두 물체는 P점에서 충돌한다. 왜 충돌해? 동시에 P점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직 방향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P에서 충돌한다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더 멀리에서 포물선이 날아가도 똑같이 떨어지냐? 똑같이 떨어져요. 아무리 팔 힘이 센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더라도 내가 자유낙하시킨 공하고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추가된 속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바로 8번에 있었네요. 그래서 8번 그림 보세요. 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세 공이 나타나 있어요. 자, 내가 던지고 야구 선수가 던지고 뭐 대포로 쐈어요. 어쨌든 상관없죠. 더 멀리 나아갔더라도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떨어지는 위치는 더 멀리 떨어지긴 하겠죠. 자, 기억. 공의 수평 방향 속도가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진다. 이거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멀리 던지니까 멀리 떨어졌지.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수평 방향의 속도에 관계없이 같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자, 디귿. 공의 질량이 작을수록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죠. 질량 상관없습니다. 왜?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세 공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 질량 관계없이 똑같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요. 자, 116쪽은 좀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자, 116쪽은 질문을 받을게요. 자, 116쪽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좋습니다. 자, 117쪽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여기는 같이 해봅시다. 요 네 문제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볼게. 자, 117쪽 1번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정지한 집게에 매달려 있던 인형이 집게와 분리된 후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요 이제 인형 뽑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인형이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동안 인형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기억. 인형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까? 아니죠.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가 돼야 돼요. 어떤 힘? 중력 힘. 그치? 중력이라는 힘. 자, 니은 보세요. 인형의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냐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좀 자유낙하하는 공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디귿. 1초 동안 인형의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는 일정하다. 어떻게 같았어? 9.8m/s로 똑같았었죠. 그죠? 그러니까 1초에 그만큼, 또 1초에 그만큼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 가는 손으로 잡고 있던 사과가 정지해 있고 나는 가에서 사과를 가만히 놓았더니 사과가 지면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둘 다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죠? 중력을 받고 있는데 가는 손으로 그걸 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구나 잡아놓고 내려갑니다. 기억. 가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0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작용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왜? 얘가 계속해서 중력의 값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자, 나에서 사과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가 맞죠, 그죠? 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냐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함정이 뚫리니까 잘 보고 니은 땡. 디귿.
나에서 지구가 사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그치? 무조건 같다 해주면 됩니다. 자, 3번. 책상 위에 자를 올려두고 B하고 A를 확인을 합니다. 자, B는 뭐예요?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날아갈 거고요. A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정지 관성이라고 하죠. A는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 게 확 빠지니까 정지에 있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자를 세게 칠수록 B는 지면에 더 빨리 떨어진다? 자,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멀리 날아가던 코앞에 떨어지던 언제나 같은 초가 걸릴 겁니다. 왜냐면 중력만 작용을 하니까. 자, B는 연직 방향으로 A와 같은 운동을 하죠. 왜냐면 B가 연직 방향으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맞고, 지금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수평 방향 속도와 같다? 자, B의 연직 방향 운동은 A의 운동과 같기 때문에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도는 B의 연직 방향 속도와 같습니다. 지금 반대로 됐어요. 지금 반대로. A의 속도가 B의 연직 방향 속도와 같다. 오케이. 4번. 자연현상, 나는 생명현상. 자, 기억. 가는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원인이다. 아까도 나왔던 거죠. 기억 맞아요? 자, 길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과 혈압이 높은 까닭이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목이 길잖아요. 그럼 이게 피가 뇌까지 가야 하는데 뇌까지 올라가는 힘이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심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심장에서 피를 세게 빡 하고 내보내야 머리까지 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D급 봅니다. 가와 나의 경우로 보아하니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지? 지금 땡, 기억, 니은이 정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자, 너희가 유독 이쪽 파트를 좀 어려워해서 내가 풀어준 거긴 한데요. 뒤에 거를 어떻게 풀어줄까? 일단 뒤에 혹시 126쪽 한번 열어볼래요? 126쪽. 자, 126쪽에서 지금 요 빈칸을 또 채워줘야 되거든요. 빈칸 채우고 요 뒤에 나오는 문제가 중력이랑 운동량, 충격량 전부 합쳐져 있는 문제니까 요 앞에가 아직 덜 풀렸더라도 지금 얘들아 126부터 129까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아까 요거 쌤이 만든 문제 있었죠? 요거에 7번 있거든요. 역학적 시스템하고 7 써있는데 그거 답 지금 따로 나왔습니다. 자, 완자에서 또 질문 마저 좀 해볼까? 자, 쌤이 일단 맨 뒤에 아까 여기 풀어보라고 그랬었잖아. 126에서 129까지 먼저 풀어보라 했었는데 여기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127쪽에서 질문 2번, 4번. 자, 그림과 같이 옥상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물체 A와 B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기억. 옥상에서 수평 방향의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수평 방향의 속도는요, 더 멀리 간 친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멀리 던진 게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는 거죠. A가 더 멀리 갔으니까 A가 크다. 맞는 말. 자, A가 B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아까 봤던 그림 있었죠? 까만색 바탕에 이렇게 공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동시에 세 개가 떨어졌었거든요. 그것도 똑같아요. A나 B 멀리 갔어도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맞죠? 니은 틀렸고. 지금 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같죠. 왜? 중력이라는 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정답이고요. 2번하고 4번이겠죠? 자, 가는 아이들이 모여 공기놀이를 하고 있고 나는 공기도구를 연직 위로 던질 때와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기억. 가에서 공깃돌이 올라가는 동안 공깃돌의 운동량의 방향은 중력 방향입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공깃돌이 올라가죠. 중력은 어디로 작용해? 바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올렸잖아. 내가 힘을 줘서 올렸기 때문에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반대 방향이다 바꿔주면 되고, 나에서 공깃돌을 받을 때 공깃돌이 손등에 닿기 직전까지 공깃돌은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까? 당연히 맞죠. 이거 딱 받아지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진다가 맞습니다. 자, 지금 손바닥을 떠난 직후부터 손등에 닿기까지 공깃돌이 받은 충격량은 0입니까? 자, 충격량의 값은요, 우리가 같은 값, 이퀄 뭘로 났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손바닥을 떠난 직후, 중력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 중력 방향으로 떨어졌죠. 이걸 이제 방향성을 놓고 표현을 한다면 올라갈 때가 플러스였으면 내려올 때 마이너스였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화량이라는 값을 놓고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속도의 크기와 방향 자체가 모두 같았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속도가 0이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되게 틀렸네요. 되게 틀렸죠.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게 맞아? 자, 127쪽에 또 더 질문 있나 보세요. 3번의 티귿. 자, 저 20m, 40m, 10m, 오케이, 티귿. 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도는 B가 A보다 크다. 자, 수평 방향의 속도를 물어보면 더 멀리 나간 친구. 물론 지금 무게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하면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연직 방향의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네가 보면은 속력이 달라졌고, 오케이, 얘네 지금 같은 무게를 가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질량을 가진 친구는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다면 그 속력이 아무리 빨라져도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연직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가 정답이야. 똑같아. 그러면 B가 A보다 큰 값은 뭐냐?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오케이. 더 없으면 128쪽으로 갈까요? 자, 128쪽의 질문. 6번, 7번.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V의 속력으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0.5V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운동량은 뭐였어요? M 곱하기 V,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나타냈었죠. 그러면 처음에 운동을 할 때 MV만큼의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얘가 튕겨져서 나왔죠. 자, 방향성 보셔야 돼요. 내가 벽을 향해 가고 있는 걸 플러스로 잡았다면 벽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잡았으면 아래쪽 튕겨 나온 걸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보통 우리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MV로 갔다가 튕겨져 나오는데 0.5 MV가 됐죠. 여기다 부호를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MV가 되는 거예요. 왜? M이라는 값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V라는 값에 들어있는 숫자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충격량의 값을 뭐라고 설명했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0.5 MV였고요. 처음 운동량이 MV죠.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MV 빼기 MV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 MV가 충격량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라는 말과 속력이라는 말은 달라요. 속력은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고 곱해줘야 합니다. 자, 기억. 벽에 충돌한 후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였습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0.5V였잖아요. 그러면 감소하였다. 자, 니은. 벽과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이야. 충격량. 그러면 충격량의 값은 1.5가 되는 게 맞죠. 1.5. 자, 물론 아까 마이너스 붙인 거 어디 갔어요? 절대값 씌워야죠. 이거 마이너스는 이거 방향성을 나타낸 것일 뿐, 이 부호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돼. 1.5 MV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바로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아까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놨고 0.5 마이너스 0.5 MB 빼기 MV 해서 1.5가 나왔었잖아요. 그 크기가 1.5가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죠. 자, 7번. 그림은 같은 직선상에 운동하는 쇄구술 A와 B의 충돌 전후의 속력입니다. 자, 지금 얘네가 가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애가 B 뒤에서 달려와서 B를 쾅 쳐버립니다. 자, B를 쾅 쳐버리면 B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내가 가는 방향에 뒤에서 힘을 밀어준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오히려 벽이 있었던 거죠. 내가 가는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충돌 후 B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밀어줬어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뭐 덩치가 작은 친구였나 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해봅시다. 일단 방향성 보세요. 방향성. 아까 6번에서는 플러스를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으로 잡았죠? 7번도 마찬가지. 자, 오른쪽 방향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전부 플러스로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A부터 가봅시다. 자, A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가봅시다. 자, 보세요. 키로수 몇 킬로? 2킬로. 그럼 2킬로 곱하기 나중 운동량 어딨어요? 1m/s 같네요. 그럼 2 곱하기 1 해주고 빼기 처음 운동량 뭐예요? 2 곱하기 5예요. 얘는 마이너스 8kg m/s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일단 V, 속력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속력을 모를 때 일단 4 곱하기 V 매기 4kg 곱하기 2m/s 이 값이 몇이 나와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V 어딨냐? 얘가 아까 마이너스 8. 그치. 자,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했고 마이너스 8 나왔고요. B가 그 값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충격을 받은 양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혔잖아. 그치? 그럼 부호가 반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8kg m/s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B가 받은 충격량만큼 B의 운동량이 변할 테니까 8이 나오려면 V가 2가 아까 4였으니까 4, 2, 8 그러면은 V가 4가 나와야 되네요. 4, 2, 8이니까 8 빼면은 4. 그치, 4, 4, 16. 오케이.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8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처음 운동량이 8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8이 나오려면 앞이 16이 돼야 맞아요. 16 빼기 8이 나오죠. 그래서 V가 4m/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충돌을 한다의 의미는 방향성 잘 봐야 돼요. B는 그 방향의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주는 방향인 거고 A는 가는 방향에 앞을 막아버린 것과 같았죠. 그러면 A는 느려져야 되고 B는 빨라져야 돼요. 근데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V라는 값은 A를 통해서 구한 값을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그 값이 나오도록 V의 값을 잡아주는 게 맞겠지.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래서 4가 정답입니다. 자, 128쪽에 또 질문.
오케이. 자, 129쪽은 요거 뭐 서술형이니까요. 한 번씩 쭉 보고,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안 해도 되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면 한 단어 하나하나에 배점을 다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배점 들어가니까 확인하고. 자, 지금 일단 완전자료에 아까 운동량, 충격량 부분 내가 지금 설명을 다 못했어. 자, 이 부분 아직 덜 푼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 안 했던 거였거든요. 내가 먼저 설명을 해버리면 너희가 자기가 푼 게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들은 걸로 끝나버리잖아. 여기를 마저 풀고 얘들아. 내가 해설지 줬으니까 이걸로 채점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시스템 1부터 7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풀고 내가 답지를 줬거든요. 답지 보고 채점해서 모르겠는 거 표시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긴 내가 질문을 받을 거거든. 그래서 질문 받은 번호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할 테니까요. 1부터 7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숙제는 요게 전부예요. 숙제는 요거 2개를 할 거고 내가 지금 조교쌤이 너희들 시험 범위 다 받아갔잖아요. 시험 범위 내가 확인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 시험 범위를 누적해서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물리 파트를 워낙 너희가 어려워해서 물리만 오늘 해본 거고요. 지구까지인 사람은 지구까지 해보고 신소재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신소재 문제를 따로 뽑아줄 테니까 신소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 번만 보고 오는데 신소재 개념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소재 개념 설명을 한 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신소재 들어가는 친구도 누구누구인지 내가 적어놨거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카톡을 해볼 테니까 답장을 주면 영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세요.